김부겸 의원도 지금 어찌 보면은 홍준표 의원이 지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.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. 네. 지난번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허용호재하는 관계예요, 둘이. 네. 원래. 뭐 이렇게 김부겸 총리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그래도 정치권에서 좀 떼쓸 수 있는 선배다 이렇게 표현해요. 네. 이렇게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뭐 대파라도 한 잔 사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선배라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난감해지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대구의 민심은요, 사실 뭐 좀 들어보면 홍준표 시장님 대선 출마하신다고 이 시정 공백이 그러니까 네. 대행 체제로 돌아가면서 1년 좀 넘게 좀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홍준표 시장님에 대해서 이렇게 민심이 마냥 좋은 건 또 아니에요. 근데 그런 와중에 또 이렇게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하셔서 당원분들 입장은 상당히 부글부글하죠. 그렇지. 네, 이게 뭐 순기능을 할지 역기능을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고도의 안티일 수도 있다. 그렇죠. 지난 우리 총선 때 문재인 대통령 쫙 나타나면서 막 부울경 난리 부르스 아니었습니까? 제가 어제까지 영남에 있다 왔지 않습니까? 네네. 분위기를 직접 느끼고 왔구나. 전 계속 매주 느끼고 있죠. 네. 2.5일 정도만 서울에 있으니까. 아, 그래요? 네. 그 대구 지역으로 예를 들면 대구 지역은 그냥 국민의힘이 쭉 해왔지 않습니까? 그죠? 근데 대구의 GRDP를 비롯해서 상황 자체가 안 좋아요. 되게. 경기 안 좋아요. 어르신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. 아이, 우리 애들 딸이랑 좀 같이 살고 지내고 싶고 하는데 뭐 하면 자꾸 수도권으로 떠난다. 그러면 어쩌다가 이런 소위 꼬라지가 됐는지를 이제 궁금하잖아요. 네. 근데 한 당에서 다 해왔단 말이지. 근데 한 당에서 해온 이유를 또 생각을 해보면 그 당 분들이 나와서 늘 얘기하는 거죠. 민주당한테 정권 내주면은 뭐 북한에 나라 갖다 바친다. 뭐 총풍 이런 거 막 일으키고 그랬잖아요. 뭐 베네수엘라 된다. 나라 망한다. 북한에 들어 바친다.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네네. 근데 그 데이터가 이제 몇 번 쌓였어요.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. 근데 공산화가 안 됐어. 베네수엘라가 안 됐어. 그냥 정권이 바뀌었을 뿐이야. 이번에는 이 정권이 했다가 저번에는 저 정권이 했다가 잘못하면 심판받고 잘하면 또 대안이라고 또 찍어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생각하는 거죠. 뭐지 이게? 그렇지. 그러면은 우리는 국민의힘을 이제까지 지켜줬는데 국민의힘은 우리를 지켜줬나? 방금 김의원 대변인 말씀하셨지만은 그 당 출신 대구 시장이 대구 대선 나간다고 드랍하고 뭐 졌다고 하와이 가고 이랬단 말이에요.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대구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? 죄송합니다 합니까? 저희가 대구 이런 꼬라지로 만들어놔서 죄송합니다. 매번 읍소만 해서 미안합니다. 한번 봐주십시오. 이렇게 합니까? 안 해요.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해요. 그렇죠. 저희가 대구를 살릴게요 하는 게 아니라 대구가 우리를 한 번만 더 살려주십시오 해요. 아하. 그러면 그 대척점에 있는 김부겸 총리 보십시오. 코로나 때 사실 대구에서 뭐 신천지 이런 것 때문에 대구가 코로나가 발현돼서 전국적으로 민심이 안 좋아졌습니다. 뭐 대구 봉쇄하라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더 안 좋았겠죠. 근데 정부에서 예산 책정하는 걸 홍일학 의원이랑 그 당시 수성갑 의원이었던 김부겸 총리가 그 행안부 장관이었거든요. 네. 정부랑 싸워서 원래 본 예산보다 1조를 더 얹어서 대구에 갖다 줬어요. 네. 싸워서 욕먹어 가면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다음 총선에서 낙선을 하셨는데 심판받은 게 아니거든요. 우리라도 뭐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정당 안 찍어주면 보수 괴멸하니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낙선된 거란 말이에요. 정무적 판단으로 시민들의. 근데 그 김부겸 총리의 서사는 뭡니까? 내가 당하고 뭐 실제로 배신당한 거잖아요. 일단 인간적으로 보면은 대구 시민들이 날 버려도 한 번 더 한번 살려보겠다고 왔다. 이거잖아요. 희생이잖아요. 헌신. 그런 서사가 만들어지는구나. 한 당에서는 대구 보고 우리 살려달라고 하고 한 당에서는 한 당에 있는 사람은 내가 희생을 하고 뭐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대구 한번 살려보겠다고 하고 이게 대비돼요. 근데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하는 거 보십시오. 후보들 하는 거 보십시오. 대구 시민들이 찍어주고 싶겠습니까? 아하. 이게 지금 대구 민심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편들 다 머리 박고 있어야 돼요. 대구 얘기 나올 때마다 죄송하다고 그 말만 해야 돼요. 근데 안 그러더라는 거죠. 아하. 그래서 제가 방송 이를테면은 모 국민의힘 인사랑 방송 끝나잖아요. 대구에서 바로 전화와요. 그 인사 욕하려고. 그걸 제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죠. 하원기 대변인은 이 영남으로 내려간 계기가 뭡니까?
우리 당시 제일 어려운 데니까요. 아, 그러면 영남에서 본인도 본인의 터를 만들겠다. 저는 대구가 고향이고요. 네. 대구 고향이고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어차피 잘 되는데 가봐야 네. 제가 있든 없든 뭐 선거 잘 치릅니다. 근데 영남은 다들 안 가려고 해요. 얻을 게 없잖아요. 그렇죠, 그렇지. 그러면 손이 부족해요. 그럼 뭐 그 정당이 어떻게 됩니까? 다 그 뭐 어려운 데는 안 가려고 하고 이러면은 그러면 그 당은 계속 그 지역은 우리 당한테 계속 어려운 지역 되는 거고 잘 되는 데만 잘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. 그렇구나. 그래서 가서 도와드리는 거죠. 김성길 전. 이거 한번 눌러보고 싶었어요. 아, 그래요? 왜 말이 너무 길어서 그런 건가? 아니요, 그래도 뭐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김부겸 총리가 대구시장을 나가는 거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필요하긴 해요. 한 나라의 총리까지 하셨던 분이. 그렇지. 과연 김부겸밖에 없어가지고 대구시장을 나가냐. 아까 앞서서 잠깐 얘기한 홍일학 의원님도 거기서 열심히 하셨잖아요. 저도 알아요. 제가 한 나라의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이 대구시장을 나간다. 과연 4년을 채울 생각이 있으신가? 라는 생각에 대한 의문은 좀 있어요. 저 죄송하지만 네. 오랜만에 돌아오셔서 감이 떨어지셨나 네. 본데. 좋아. 임기가 4년이잖아요. 네. 대선 언제입니까? 아니 그러니까 대선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. 언젠데요 대선이? 대선은 딱 4년째 맞겠죠. 거의. 2030년이잖아요. 대선이 임기보다 늦게 있어요. 그래서 뭐 중간에 나오고 이런 일은 없어요. 아무리 대선 아니 주자 중간에 된다고 나가는 게 하더라도. 문제가 아니고 대선을 하려면 당에서 후보로 뽑혀야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은 그 1년 전부터 거의 후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대구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죠. 그렇죠. 그리고 뭐 맞는 이야기잖아요. 네, 그리고 대구를 그렇게 뭐 국민의힘 시장이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하면서 그렇게 많이 뭐 안 좋아졌다. 그럼 이거를 한 번 임기만에 할 수는 없어요. 우리가 보통 뭐 재선 3선까지 지자체장들은 그렇게 쭉 봐야겠죠. 책임지고 네. 가잖아요. 네. 그럼 5년, 4년도 저는 그게 충분한 시간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아요. 아니 근데 그런 얘기를 네네. 그 그건 맞는 얘기잖아, 사실은.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그러면 이 당에서 이 꼽아놓은 소위 선출해놓은 그 의원님들이 뭐 4년, 8년, 12년 해가지고 제대로 해놓고 저 얘기하면 내가 인정하겠다 이 얘기예요. 네. 개혁신당 그 김성길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그 광역단체장들이 국민의힘의 광역단체장들이 서울시장 나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대권 포기하고 나가고 그렇게 하면 이해하겠다는 얘기예요. 그걸 왜 김부겸 총리한테만 적용하냐 이거지. 아하. 자기들은 안 그러냐 이 말이에요. 아, 네. 그럴 수 있지. 김부겸 총리가 아무래도 제일 뭐 의식이 되니까 그런 거겠죠. 김부겸 총리를 사실 개인적으로도 저도 좀 아는데 그렇게 깔게 맞는 사람은 아니에요. 아니,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. 아, 그래요? 제 일화를 이런 얘기하면 너무 남의 당 후보라 그렇긴 한데 들어봅시다. 그 옛날에 제가 2014년 때쯤 네. 그때 이제 국힘 쪽의 의원님 한 분 캠프에 있을 때 이제 그 주말에 네네. 그 서울에서 이제 그 라디오 인터뷰인가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. 토론인가. 근데 김부겸 의원님이랑 우리 후보님이랑 이제 같이 가가지고 뭐 토론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김부겸 의원님이 혼자 오신 거예요. 그 당시만 해도 2014년이야. 그 당시만 해도 의원님들을 엘리베이터 자기 손으로도 안 눌러던 시절이에요. 근데 혼자 온 거야. 서울에 있는 방송국까지. 맞아요. 그러더니 우리 후보한테 막 뭐라 그러시는 거야. 아니 말이야. 주말에 이런 데 올 거면 혼자 다니면 되지. 운전 못 해요? 뭐하러 이렇게 사람들 데리고 다녀? 막 이러는 거야. 근데 주말이니까. 그게 아, 그 당시 제가 그 당시만 해도 30대 초였잖아요. 나한테는 저 사람이 진심 같은 거야. 그리고 저 사람이 실제로 그동안 해왔던 그런 행위들을 보니까 이게 언행이 좀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 거야. 그래서 야 김부겸이라는 사람 진짜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대구에서 또 의원까지 하셨잖아요. 난 그래서 김부겸이라는 사람 되게 좋아했어요. 다만 나는 아쉬운 부분은 네네. 이번에 총리 했을 때 이번에 대선 도전 했어야 된다고 봐요. 굉장히 세게 대선 도전을 했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와서 대구에 도전하는 거는 너무나 대선을 준비하는 듯한 느낌이 너무 강해서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강하다. 일단은 방금 있어요. 그 언급해주신 에피소드에 대해서 그 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아직도 수행 안 쓰죠? 그럼요. 우리 이준석 대표도 내가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. 사적으로 만나면은 수행 쓰라고 제가 늘 말하거든요. 네.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김부겸 총리 사례 때문인데 수행이 없었어요. 운전하다가. 근데 행사가 많아지고 일정이 많아지고 연배가 올라가니까 사고 날 뻔했어요. 그럴 수 있죠. 그치. 피곤하니까. 네. 그러니까 수행 안 쓰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니니 당신도 써라. 말하면 그게 무슨 기득권 이런 거 아니니까 이 얘기를 할 정도로 소탈해요. 김부겸 총리도. 네네. 이게 첫 번째. 두 번째는 대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선후배들이 그 주변 참모들은 다 말렸어요. 나가지 마라. 어차피 이제 좀 편하게 사시라 이랬는데
거기 대구에 우리 당 소속 뭐 기초의원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기초단체장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김부겸 총리께서 좀 도와주시면 한 표라도 더 얻지 않겠냐 이렇게 때를 많이 썼어요. 그래서 막 임미애 의원 이런 분들 막 전화해가지고 막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막 이러고 이랬어요. 김부겸 총리한테. 네네. 그러니까 본인이 당선돼서 뭘 총리까지 한 사람이니까 감투 욕심 뭐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후배들 다 고생하는데 그러면 내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번 도와주겠다 이 동기가 더 컸거든요. 그래서 뭐 태권도전에 태권도에서 하실 수도 있죠.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근데 그런 생각은 거의 일절 없다. 제가 알기로는.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. 말씀드리면 그 김부겸이라는 개인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호감이 있으나 대구에서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연 그렇게 좋을까라는 생각은 해요. 딴 게 아니고 민주당의 경제 정책 지금같이 오늘도 이제 추경 시정 연설을 지금 하셨겠죠. 예, 그 대통령 하셨을 텐데 이렇게 무제한 오해한다고. 예, 오해하나요? 네네. 무제한 확장 정책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구는 기본적으로 보수의 가치를 좀 중요해 왔고 네네.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으로는 시장 자유 이런 것들을 좀 존중해 왔거든요. 근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는 강한 정부 개입 정책들이에요. 네네.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과연 동의를 할 수 있을까? 김부겸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의 시장으로서 오는 거에 대해서 대구가 과연 동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좀 있어요. 그럼 경상남도는 뭐예요? 지금 추경은 하위 70%까지 민생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. 박원순 도지사 국민의힘 사람이잖아요. 추경 편성되기도 전에 1인당 10만 원씩 뿌린다고 100% 뿌린다고 했어요. 그 논리라면은 그럼 광호수 지사는 뭐예요? 그러면은 국민의힘 사람이고 보수 진영 사람인데 시장 자유를 지금 이재명 정부보다 더 침해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렇잖아요. 오늘따라 왜 이렇게 뿌리 났어요? 아니 그게 아니라 방어하는 거죠. 아니 나는 그 기본소득인 아니 그런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. 그게 아니라 확장 재정을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예요. 이게 이미 그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은 국민들한테 좀 일상화가 됐고 실제로 조금의 소비 진작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저는 그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다른 식의 취약계층에게 더 집중해서 줘야 된다. 말이 하위 70%지 10명 중 3명 빼놓고 7명한테 주는 거예요. 거의 다 주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. 그렇지.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진짜로 하위 10% 20%한테 집중해서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는 측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걸 떠나서 시장에 대한 개입 시장에 대한 개입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기업들의 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조를 너무 인정해주고 노란봉투법 같은 거 강행 처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과연 대구 시민들 보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어느 정도나 동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. 저는 뭐 맞아요. 어쨌든 왜 아까 반론했냐면 아까 추경 얘기를 고리로 걸어서 말씀하시길래 중앙에서는 국민의힘이 추경 가지고 이제 매표행위다 막 이러거든요. 이거 막 포퓰리즘이다 이런단 말이에요. 네. 맞잖아요. 근데 영남에 내려가서 보면은 국민의힘 소속 그 광역단체장들이 그러고 있거든요. 도비로 100% 지급한다고. 네. 그럼 뭐냐는 거죠. 네. 앞뒤가 안 맞아요, 사실은. 네. 왜냐면은 중앙에서 지금 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천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니까 도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장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. 기조가 안 맞아요. 네네. 그래서 그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딱 하면은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는 박한수 도지사한테 얘기하는 거죠. 너네 당이 너 당신 지금 뭐 선거 개입이래, 매표행위래 이렇게 하는 거죠. 대답을 못 해요. 그러니까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뭘 좋아한다 하기에는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당이 지금 너무 일관성이 없는 상황이고, 그다음에 그 방금 말씀하신 그 경제 정책의 이제 시장 개입 부분, 시장 자율 부분은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노조 부분만 강화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. 네네. 기업이라든지 자본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강화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그 여론조사표를 뜯어보면 김성열 최고위원 말씀하신 대로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좀 낮아요. 아직도. 국민의힘이 더 높습니다. 네네. 근데 국정 지지율은 아니에요. 한 20%포인트씩 차이 나요. 그러니까 저 소위 그 대구식 표현으로는 빨갱이인 줄 알고 뽑아놨는데 아니더라 이거예요. 그래서 사실 중앙에서 제가 지금 방송을 할 때 어떤 정서랑 실제로 지역에 있는 정서랑 갭이 많이 커요. 아, 그렇구나. 많이 큽니다. 네, 이거를 보수 쪽 패널들이 그래도 조금 그 지역에 전화를 하든 지역 의원님들이랑 얘기를 하든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좀 민심에 수렴하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.